닌텐도는 한때 러브호텔을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들어갔다 나오는 마리오로 돈을 벌고 있지만 과거에는 진짜 다른 의미로 들어갔다 나오는 공간을 운영했던 셈이죠. 화2 만들던 회사가 러브호텔이라니 애초에 방향성이 정상은 아니었나 보네요. 지금의 콘솔 게임 시장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반드시 거쳐간 그 이름, 바로 일본의 닌텐도인데요. 마리오와 젤다, 그리고 포켓몬까지 이 회사가 만든 IP만 봐도 설명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거대한 게임 회사, 원래는 게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닌텐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야마하가 악기 수리로 시작했고 카시오가 담배 파이프를 만들었던 것처럼 닌텐도 역시 전혀 다른 사업에서 출발했는데요. 1889년 일본에서 탄생한 닌텐도는 지금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화2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게임 회사라기보단 단순한 카드 제조업체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닌텐도의 이름은 1889년 창업 당시 화2 제조회사였던 성격을 반영하여 운은 하늘에 맡긴다 혹은 천국에 운을 맡겨두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화2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닌텐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택시 사업, 러브호텔, 그리고 즉석식품까지 정말 가리지 않고 도전했지만 결과는 대부분 실패였는데요. 지금의 닌텐도를 생각해보면 의외지만 이 시기의 시행착오가 결국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닌텐도가 찾은 답은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1970년대 장난감 사업에 진출하면서 전자게임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었고 이 선택 하나로 회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닌텐도의 전설 미야모토 시게루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마리오인데요. 단순한 게임 캐릭터를 넘어서 게임 산업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후 닌텐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85년 출시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당시 거의 붕괴 직전이었던 게임 시장을 다시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 게임이 산업 전체를 살려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고 이 시점부터 닌텐도는 단순한 게임 회사를 넘어 시장을 이끄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슈퍼 패미콤이나 게임보이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은 이후 닌텐도는 콘솔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합니다. 성능이나 그래픽 경쟁에 집중하기보다 재미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한 건데요. 그 결과 닌텐도 DS와 위 같은 기기들이 탄생했고 기존 게이머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위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콘솔이었습니다. 컨트롤러를 들고 몸을 직접 움직여 게임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지만 오히려 이 점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게임을 보는 거에서 움직이는 걸로 바꿔버린 셈이었죠. 지금 닌텐도가 망한다면 그럴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닌텐도는 수많은 IP를 보유하고 있어 덕분에 현금도 충분히 비축해둘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부터 매년 2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나도 2052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죠. 닌텐도의 또 다른 특징은 자사의 IP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마리오나 젤다, 포켓몬 같은 캐릭터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새로운 작품으로 이어지며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오래된 캐릭터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치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자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재밌는 점은 닌텐도가 지금까지도 최신 기술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니의 플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처럼 성능 중심의 전략을 택하기보다는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죠. 이 선택이야말로 닌텐도를 지금 위치까지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2 회사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성장한 닌텐도,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방향 전환 끝에 결국 남은 건 하나였죠. 기술도 스펙도 아닌 재미라는 본질인데요. 과연 앞으로도 닌텐도는 지금까지처럼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